한국 사회는 지금 거대한 숫자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급여에서 떼는 연금, 그 돈이 모여 만든 기금이 언젠가 바닥날 거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40년대 초반쯤 이 기금이 정점을 찍은 뒤 불과 10여 년 만에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아둔 돈보다 앞으로 지급해야 할 약속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재정 시뮬레이션은 몇 가지 희망적인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지금의 0.7명대에서 2040년대 중반 이후엔 1.2명까지 회복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관적으로 봐도 2055년이면 기금은 텅 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공식 장부에는 이 미래의 빚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경 원이 넘는 부채가 회계상으론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이 사라지면 연금은 멈출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어깨 위로 옮겨갑니다. 현재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월급의 9%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손도 대지 않으면 2057년쯤엔 이 비율이 31%를 넘어설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바로 노인층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기금을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 간 실시간 이전 방식입니다. 독일 정부는 기금이 부족해지자 국가 예산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비슷한 경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의 경우 보험료율은 20% 수준까지 올랐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7세로 늦춰졌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보험료 부담은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평균 수명 대비 15% 정도 짧아진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금 제도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완전히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바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는 투자로 불리고 일부는 미래 세대 보험료로 메꾸는 혼합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러 연구소는 2050년대 초반 혹은 그보다 빠르게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수익을 더 많이 내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수익률을 높이면 기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전략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보험료를 내야만 제도가 유지됩니다. 일부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생산성이 급증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30년 안에 그런 수준의 비약적 변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바로 지급 보장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법에는 국가가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2013년에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불신이 커지자 2025년에야 비로소 지급 보장 조항이 법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층에게 과중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함께 일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층이 받는 후환급여는 사실상 미래 세대의 부담을 앞당겨 쓰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제도 초기에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낮은 보험료, 높은 소득 대체율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받을 수 있는 비율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미래 세대가 기대할 수 있는 내부 수익률은 기대보다 한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세대는 이미 그 선 아래에 있습니다. 기금이 바닥난 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부가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은 월급의 약 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셋째,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버티는 방식입니다. 넷째, 인플레이션을 용인해 실질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제도를 폐지하거나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극단적 선택도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지는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기금 감소 속도를 늦추면서 여러 수단을 조합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보험료를 조금씩 올리고 세입을 확충하고 통화 정책도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연금 지급을 이어가는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제도를 찬성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들은 강제가입이 역선택을 막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한다고 말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현재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쌍곡 할인이라고 부르며 자발적 저축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불충분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해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부담과 급여 배분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세대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낸 것보다 받을 것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기 사망 시 납부한 금액을 제대로 상속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수직적, 세대 간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시간 선호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항상 비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노후 준비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며 국가가 모든 사람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특히 시간 선호가 매우 높은 사람까지 억지로 끌어들이는 건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이들은 강제 가입 연령을 상향하거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세대 간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받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결국 국민연금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 간 신뢰, 사회 계약,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결정할 겁니다. 청년 세대는 불안합니다. 자신들이 낸 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윗세대의 노후를 위해 세금을 내는 건지 의문을 품습니다. 노년 세대는 약속받은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정부는 두 세대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구조 속에서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 아니면 미룰 것인가, 투명하게 논의할 것인가, 아니면 감출 것인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개입을 유지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넘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 있는 대화와 냉정한 선택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